당사자의 나치 사진을 보내고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이거 소위 빼박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소장 받으시면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 자체가 패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건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 증거들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소위 빼박 증거라고 하죠. 유부남, 유부녀인지 명확하게 상대방이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증거로 나오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막 잘났다고 막 떠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괘씸죄 더 될 수가 있고 상대방 원고 측을 더 흥분시킬 수 있고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원고 배우자랑 그 다음에 상대방 여자분이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들이 있었고 피고 당사자의 나치 사진을 보내고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이거 소위 빼박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나는 피고를 대리를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 나치 사진은요, 내 사진이 맞는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뭐 헬스클럽 강사였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 얘기를 하다가 나 살 어디 빼야 돼, 어디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물어보던 과정에서 자기 나치 사진을 찍어서 중요 부위를 가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리고 나도 모르게 전송을 눌러버렸다. 우리를 막 화나게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나치 사진에 이어서 성기 사진이 이렇게 같이 보낸 건데 이 성기 사진만 딱 있으니까 누구의 신체인지 몰라 사실은. 근데 앞뒤의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 것이 맞아. 근데 이거는 내 신체가 아니다. 자기가 환자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원고 배우자가 궁금해하길래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상 보내줬을 뿐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랑 우리 의뢰인이랑 막 엄청 욕했던 기억이 나요. 빼박 증거가 있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과연 그래 그럴만해 판사가 받아줄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맞소송. 이제 맞소송이라는 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정행위란 남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의 와이프분이 먼저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 이 상간녀 피고의 배우자인 남편분도 원고의 배우자 남자분을 상대로 해서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남편한테 밝히고 여보 앉아봐 그러면서 소장 이렇게 찍어 내놓는 거죠. 그래서 나 억울해 당신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나만 덮고 넘어갈 건지. 그러면은 그래서 맞소송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둘이 부부가 둘 다 이혼하지 않은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위자료가 동일하게 나와요. 아니면 쌍방 그냥 소취하고 끝내도록 합시다라고 하든지. 근데 서로 개싸움하죠. 네가 나를 꼬셨잖아 먼저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다 별로 소용없다. 성인끼리 만났어. 누군가가 먼저 유혹을 했던 간에 넘어갔던 간에 판사가 봤을 때 둘이 똑같지 하면서 둘이 동일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쪽은 이혼을 하고 한쪽은 이혼을 안 해. 그러면 이혼을 한쪽에서는 사실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500 정도 차이 납니다. 크진 않죠. 또 하나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건 잘 없는 경우인 건데요. 완벽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분이 먼저 걸렸어. 그래가지고 여자 대 여자로 만났어. 뭐 한 다음에 소송은 하지 않고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래서 합의서를 썼어. 이번 거는 봐줄게. 대신에 또 다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5천만 원 줘. 하고 각서를 썼어. 공증 받았어요. 그랬는데 만났지 또. 그랬을 때 이쪽 여성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얼마 청구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청구했어요. 각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5천만 원 인정이 됐어. 이쪽에서 여자가 남편한테 고백했어. 나 사실은 이렇게 했어. 당신이 상간남 소송 해줬으면 좋겠어. 1,500. 이건 약정한 게 없잖아. 각서 맘대로 쓰시면 안 돼요. 진짜 법적인 효력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상권 들어봤어요? 저 또 쳐본다 지금 또. 뭐라고 나와요? 구상권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 때 실질적인 채무자한테 그 돈을 그대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권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상간소송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남자가 아가씨랑 부정행위를 저질렀어. 유부남과 아가씨는 아내한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아가씨만 상대로 해서 상간녀 소송을 한 거야. 자기는 이혼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상간녀 소송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가 나와서 아가씨가 와이프한테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 아가씨 입장에서 보니까 빡치는 거야. 불법행위를 같이 했어. 심지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유부남인데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꼬리쳤고 더 나쁜 사람 같은데 와이프 뒤에 쏙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급한 위자료 중에서 일정 정도는 너의 부담이다. 그거 내놔라 라는 소송이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구상권을 막 인용해주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거의 다 인용을 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반 이상은 나오고 나는 60, 70%까지 나오는 경우가 봤어요. 기본 전제 조건은 기존의 소송, 상간소송에서 지급을 분명히 했어야 돼. 기존의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거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판결문 딱 붙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지급했는데 나 60%, 10% 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 추가적인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실익을 따져서 하는 소송은 아니에요. 그냥 분하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원고든 피고든 남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원고한테 1,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750만 원 이상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소송을 하거든요. 근데 7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300, 400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또 해봅시다. 내가 1,500을 받았어. 배우자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받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1,500 받아가지고 750을 떼어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어. 우리 남편이 변호사 선임해줘야 되잖아. 300, 400 또 들죠. 남는 거 실질적으로 300밖에 없죠. 실익이 없는 싸움이 계속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조정들 같은 거를 많이 시도를 하죠. 구상금 청구 소송 하지 않는 걸 전제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피고만 불리한 조정이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은 위자료가 상당히 감액되겠죠? 원래 1,500 받을 거 1,000만 원 정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금 포기 조항을 넣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빼박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맞소송의 방법도 있고 구상권 주장해가지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거나 이런 합법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